지난 영상에서 우린 포스트모던한 세계가 자신만의 깊이를 상실하고 표면적인 것에 몰두하며 파편적인 기표와 이미지들로 넘쳐나는 현상을 살펴봤죠. 제임슨 아저씨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숭고함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것에 참고하면 좋을 만한 애니메이션 하나를 먼저 살펴볼게요. 1997년에 개봉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원령공주 모노노케 히메는 아직 탈주술화되지 않은 자연과 그것을 수탈하려는 인간들의 대립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 속 자연은 거대한 동물의 형상을 한 신들과 정령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신비로운 곳이죠. 인간들의 문명이 매우 합리적이고 규격화되어 있는 곳이라면 자연은 주술적이고 구불구불한 나무 숲을 굽어진 계곡들로 이뤄진 무정형의 공간이죠. 원령공주는 비록 인간이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후 숲속의 신들의 손에서 자라났기에 자연의 편에 서 있어요. 한편 천왕으로 대표되는 인간편의 무리들은 숲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속에 살고 있는 신과 정령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주인공 아시타카는 아직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부족의 일원으로 문명과 자연 그 사이 어딘가에 있죠. 인간들이 숲속에 살아가는 신들을 제거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은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인간 인식의 한계 너머에 있는 존재를 타자로서 두려워하며 그것을 정복하려 해왔죠. 철학자 칸트에게 숭고함의 대상은 바로 자연이었어요. 여기서 자연은 대문자 자연으로서 우리가 주말에 힐링하기 위해 들르는 등산로가 놓여진 산이나 뷰가 좋은 해변은 아닙니다. 칸트가 말하는 자연은 인간의 언어나 인식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죠. 그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쓰나미, 까마득히 높은 기괴한 암석과 절벽들, 귀를 찢는 천둥과 번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숭고함에 대해 사유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은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그가 살았던 18세기는 혁명의 시대라 불릴 만큼 불안정한 시기였는데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군중의 반란과 구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는 이상주의의 과격한 급진성에 반대했죠. 에드먼드 버크에게 숭고함이란 바로 그 프랑스 혁명에서 보았던 공포,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릴 수 있는 거대한 것에 대한 충격적인 감정입니다. 리오타르를 비롯한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은 바로 이 숭고함에 주목했어요. 하지만 제임슨이 숭고함에 주목한 이유는 자신 앞에 나타난 그 거대한 힘을 재현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의 결여, 형상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술은 언제나 자신이 발딛고 있는 세계를 그려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 와서 예술은 캔버스 너머의 어떤 것, 글자 너머의 어떤 것, 무대 너머의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을 그만두고 캔버스의 표면, 글자 그 자체, 무대 위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에 주목하고 있죠. 그것은 포스트모던 예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너머의 거대한 무언가를 투명하게 그려낼 수 없는 한계와도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원령공주에 등장하는 숲속의 존재들처럼 산을 누비는 나무꾼과 산지기들이 다니는 숲길, 오솔길에 주목했어요. 이들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숲의 본성을 알고 존중하는 것처럼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펼쳐지는 공터에서 자연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은 근대화 이후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도시와 도로에 대한 비판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제임슨 아저씨는 하이데거의 오솔길이 후기 자본주의에 의해, 녹색혁명에 의해, 신식민주의와 거대 도시에 의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말하죠. 일례로 아마존은 더 이상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지구의 허파가 아니라 축산업에서 사료로 쓰일 콩과 각종 과자와 케이크에 사용되는 값싼 팜유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개간되는 인간의 농장으로 전락했어요. 제임슨 아저씨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타자는 자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숭고하고 미스테리한 자연은 종족을 감춰버린 지 오래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더 낯설고 위협적인 타자는 AI나 과학기술 같은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임슨 아저씨는 우리의 타자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힘이며 그것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 힘이란 뭘까요?
기계 속에 축적된 인간적이면서 반인간적인 죽은 인간의 노동력, 소외된 힘, 사르트르가 말한 실천적 타성태의 반목적성이라고 하는데 저기 제임슨 아저씨 너무 어렵네요. 자, 쉽게 풀어보자면 인간은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며 더 효율적인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모여 공장을 짓고 노동을 하면서 더 빠르게 자원을 옮기기 위해 기차와 자동차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더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인간들이 만든 기계와 사회 시스템은 어느 순간 거꾸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 일을 하지만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평생 일해야 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 사진들은 오히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해 주말마다 예쁜 카페와 맛집을 전전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 자신들을 위해 만든 시스템이 점점 더 자신들을 올가매고 반인간적인 것이 되어가지만 그것에 저항할 방법마저 알 수 없이 타성적이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독일의 경제학자 에르네스테 만델은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의한 기술혁명의 세 단계를 구분하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근본적 순간들을 연관짓습니다. 제임슨 아저씨는 만델의 이 모델을 참고하죠. 첫 번째 1848년 이후 증기기관의 생산은 시장자본주의 단계, 두 번째 1890년대 이후 전기와 연소기관의 생산은 독점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 단계, 세 번째 1940년대 이후로 부터 현재까지는 전자와 원자력 기구의 생산으로 발전한 후기 산업 사회 혹은 다국적 자본주의 단계로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19세기 자본주의를 분석했던 마르크스의 연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론가들이 많았죠. 하지만 제임슨 아저씨는 오히려 오늘날의 자본주의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이며 이전까지 상품화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본주의가 어쩌니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제임슨 아저씨가 앞선 기계의 발전 및 자본주의 변화의 단계들과 예술의 변화를 연결짓는다는 것이죠. 시장자본주의 단계는 리얼리즘, 독점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단계는 모더니즘, 오늘날의 다국적 자본주의 단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계의 발전과 인간이 기계와 맺는 관계는 예술가들이 기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상파, 야수파처럼 미술에서는 20세기 초 미래파라는 독특한 예술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마치 기계에 빠진 덕후들처럼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기계들, 기차와 기관총, 자동차에 대해 열광했죠.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성을 내뿜는 기계들의 형상이 그들의 작품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르꼬르비지에의 건물 속에서도 유토피아적인 기계 형상의 구조물의 면모가 남아있죠. 마치 도시 속을 누비는 거대한 증기선의 인상을 풍기는 건물들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을 대표하는 기계와 그것을 재현하는 능력은 한없이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근대 초기의 증기 터빈이나 대량 생산을 표상하는 컨베이어 벨트는 우리의 시야에서 종적을 감추고 우리 앞에 남은 건 컴퓨터라는 기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CG 그리고 AI 이미지뿐이죠.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은 디지털 픽셀로 형성된 납작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뿐 그 외형이 가져다주는 물질성과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힘은 없습니다. 컴퓨터는 생산하는 기계라기보다는 이미 생산된 것을 재생산하기 위한 기계죠. AI가 생성하는 이미지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과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것을 재생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계의 발전을 지켜보는 이들은 SF 영화나 소설에 표현된 것처럼 첨단 기술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모두 지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임슨 아저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와 쉽게 포착되지 않은 권력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상상은 앞서 언급한 세 번째 단계의 오늘날의 탈중심화된 전지구적 네트워크, 즉 다국적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비유라고 말합니다. 제임슨 아저씨는 그럼에도 건축은 포스트 모던에서 특권적인 미학으로 남아있다고 말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 건축물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